로봇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인공관절의 어떤 그 내구성이 오랫동안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CNL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플러스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우정군입니다.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관절 건강입니다.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수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오늘은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인공관절 수술한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로봇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있는데 이 로봇팔을 대신하는 그 부분만을 로봇이 대신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계부터 인공지능이 100% 사용된 단계까지 0단계에서 또 5단계까지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단계는 의사나 환자가 없이 로봇이 단독으로 환자를 직접 수술을 해놓은 단계가 바로 5단계인데 이런 수술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하기에 로봇 관절이라 그러면은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로봇이 모든 수술을 집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현재는 5단계가 아닌 한 2단계 정도 의사는 반드시 수술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뼈를 깎는다든지 일반적인 로봇이 시술하는 범위 내에서는 의사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 그러니까 로봇은 약간 도움을 주는 단계.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2단계는 자율주행 정도 아니면은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 같은 어떤 그런 단계까지는 봐주지만은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이나 의사는 바로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은 로봇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느 정도 하는 범위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사가 옆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의 우리는 무릎 CT 사진이라든지 다리 사진에 대해서 전장에 걸쳐서 우리가 CT 촬영을 해서 그 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 환자의 뼈는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의 뼈가 휘어졌는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각도에서 이게 변형이 있는지 이런 것을 CT를 찍어서 3차원으로 모형을 만듭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그 기기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켜가지고 동작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동작을 구현하게 되는데 환자는 수술장에서 누워있는 상태고 로봇팔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사가 하는 역할은 이제 환자가 누워있을 때 로봇이 수술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릎에 대해서 절개를 하고 로봇이 깎을 수 있을 만큼의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된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팔에 의해서 뼈를 이제 절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로봇팔이 움직일 때 환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를 수술하는 무릎을 철저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로봇이 그 고정된 상태의 무릎에서 우리가 그 지정된 어떤 뼈의 어떤 3차원적인 구조에 따라 좌표에 따라서 뼈를 깎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뼈를 깎을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눈을 보면서 이제 각도를 90도대로 깎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손이라는 게 그렇게 직각으로 깎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오차가 2도에 3도 이내에서는 물론 나겠지만은 분명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의사가 직접 손으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뼈를 깎을 때 손을 이용하다 보면은 주변 조직이 아무래도 손상을 줄 수 있죠. 아니면은 그 무릎 주변의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뼈 깎지 않아야 될 뼈를 어떻게 하다 보면 깎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을 우리가 깊이를 잘 측정을 못해서 손이 예를 들어서 손으로 하다 보면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무래도 로봇보다는 높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깎는 각도가 사람은 아무래도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0도에 가깝게 오차는 90도로 깎자 그러면 90도로 깎아주는 거고 30도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3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기기가 정확하게 깎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보면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로봇은 사람을 할 때는 우리가 톱을 이용해서 뼈를 깎게 되거든요. 근데 로봇은 뭐냐면은 우리가 밀링 기계처럼 우리가 윙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쇠를 깎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면서 이제 뼈를 깎는 거라서 주변 조직까지 가지 않아요. 딱 깎을 만한 부위의 뼈만을 돌아가면서 깎는 거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간다든지 더 낮게 들어간다든지 주변의 조직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이 좀 상대적으로 그냥 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로봇을 하는 수술이 상당히 통증이 좀 많이 감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수술은 하고 난 다음에 통증도 감소 좀 적다 보니까 재활도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에요. 안 아프니까, 덜 아프니까. 재활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오차 없이 했던 한 수술이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어떤 그 내구성이 더 기구가 오랫동안 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오작동 해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작동이 만약에 됐을 때 수술 중에 예를 들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좌표가 틀려져 가지고 로봇 팔, 이게 뼈를 깎는 어떤 팔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해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로봇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의사가 직접 나머지 부분을, 로봇이 한 나머지 이후의 부분은 이제 의사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설사 이제 수술 중에 로봇이 오작동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설사 오작동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확실히 중간 부분까지 왔는데 나머지 이유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력 있는 의사가 당연히 옆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여성분이시고 66세, 67세쯤 되셨습니다. 상당히 좀 일을 좀 많이 하셨는지 젊은 나이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심하게 호소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양쪽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걸어 들어오셨는데, 사실 걸을 때도 엉금엉금 길 정도로, 못 걸을 정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로봇 수술하고 또 일반적인 그 관절 수술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환자분은 일단은 좋은 걸 해달라. 그래서 좋은 거래 로봇 수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권해드리고 입원하셔가지고 로봇 수술 받고 한 일주일 지나서 양쪽 무릎을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른 쪽 무릎도 동시에 해서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똑바로. 그래서 이제 통증 없이 막 저도 이제 회전 돌 때 보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무릎을 수술했는데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엄청 빨리 이제 걷는 거, 보행하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확실히 로봇이 좀 괜찮은가 보다. 엉금엉금 걸어 들으셨다가 태어날 때는 편안하게 걸어서 태어나시는 어떤 그런 분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겁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하더라도 수술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무릎의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내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또 물리치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많이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로봇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